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곡성을 지역지구당 2025년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가 오늘 7일 오후 4시 광양시 성원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권양엽 위원장, 주철 현도당 위원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조상래 곡성군수와 박경미 도원 등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권 위원장은 광양매화축제가 오늘 개막되었지만 상황이 시급해 오늘 행사를 이렇게 진행되었다 말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쉼없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당원 결의대회 및 교육을 위해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멀리 함께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전남도당 위원장님이신 주철현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또한 그 지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강남은 사단법인 기본사회위원회 이사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햇빛연금, 바람연금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부터 2025년, 올해로서 더불어민주당 역사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오늘로서 딱 97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가 아니라면 새해 새봄 가족과 친구들과 봄꽃 여행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때인데 2025년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뉴스를 찾게 되고 주말에도 집회장으로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편치 않습니다. 춘래 불사춘 봄인데도 봄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맞이하는 우리들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경험을 했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큼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장군인들을 움직였고 실패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탄핵 심리 변론 때까지도 보셔서 알겠지만 의도적인 거짓말로 구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어떤 거냐 하면 여당 국민의힘도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구구 선동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검찰 출신이고 국정원 출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 출신입니다. 나경원 육선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김민전 정치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판검사, 정치학자 이렇게 해서 헌법, 법률에 대해서도 웬만큼 알만하신 분들이 사실은 헌법과 법을 존중하지 않고 호도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구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내란 세력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허구적인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약간 혼란이 있었을 텐데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잘못되었다 고 이렇게 해서 다들 놀랐을 텐데 7일 이내에 검찰이 재항소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우리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라고 상무위원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각 당직들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단합대회도 우리가 마음 편치를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영상에서 보듯이 매번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도 또 탄핵 전에는 우리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늘 광장으로 서울로 또 여수로 순천으로 함께 늘 해주셨던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민주수호를 위한 의지들을 모아서 조금씩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 정립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나마 이렇게 자리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재에서 탄핵 판결이 다음 주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워낙 극우 세력 오늘 지금 현재 그 기사를 보고도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극우 세력이 분신을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법원에 난입하는 폭동도 있었습니다. 탄핵 발표가 되면 어떠한 소요가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또한 극우 세력 상대 탄핵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저들은 그렇게 하니까 뭐 저러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내가 기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나오는 거짓말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도 그동안에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선을 바로 치러와야 되는데 우리가 탄핵은 탄핵이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굳은 마음으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가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소통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도 당위원장은 법원에 의해 윤석열이 석방된다 해도 헌재에서 파면되면 어차피 끝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을 건넨 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최종 변론이 있었으니까 2주가 되는 다음 주 3월 11일 내지는 12일까지는 저희는 탄핵 결정이 되고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결정도 한 분은 10일 정도에 한 분은 2주가 안 되는 이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속까지 된 모든 공범들이 구속까지 돼 있고 전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또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고 또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제 3월 12일까지 선거가 되게 되면 오늘 뭐 재보궐선거가 4월 2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고 5월달로 미뤄져서 아마 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뭐 재보궐선거도 엄청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통령 선거 또 치르게 되면 두 번 치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치르고 싶다. 그러는 것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3월 12일까지는 꼭 선고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헌재에서, 헌재도 그 전에 선고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는 헌재의 파면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죠? 네.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면입니다. 인용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용입니다. 한 목소리 내주셔야죠. 무조건 파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 선고가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 내란 얘기를 극복하고 국민 정권의 헌정 질서 바로 세우고 또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분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죠? 우리는 내란 세력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 또 법치주의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손을 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파면 결정이 나면 우리 권양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민주정권 세워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민주정권이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똘똘 뭉쳐갖고 90% 이상 투표하셔서 이 전남에서, 광양에서, 곡성에서, 구례에서 90% 이상 득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전남에서 87.3% 투표하셨어요. 유권자 중에서. 그래서 몇 프로 투표하신지 아십니까? 무려 94.6% 투표했습니다. 100명 중에 95분이 김대중 후보를 찍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그 중심에, 그 선봉에 우리 전남도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여러분 잠시 느끼시죠? 그 5년 뒤인 2002년 대선에서는 우리 호남 전남 출신이 아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려 93.38%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2002년 대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전남 득표율이 81.1%였습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6.1%예요. 90%를 못 넘었어요. 전남에서 90%만 넘겼으면 0.73%, 한 24만 표 차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하여튼간에 10분 중에 9분 이상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조리 투표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 중에 투표로 가신 분은 대부분 1번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가능한데 그래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